네,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간 일시 석방, 그리고 차제에 그간 요건에서 거론해오던 광복절 특별 사면, 이게 시기가 겹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형 집행정지? 뭐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건강이 수감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어려울 정도고 그동안의 수감 생활 중에 지금이 몸이 제일 안 좋은 상태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병멸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건강이 그렇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20몇 년 이렇게 있었던 적은 없다. 예. 그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예.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대통령이 정권 교체되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사면이라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경우는 취임 사면이 없었으니까 8.15가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사면이니까 8.15 때는 그동안에 사면해야 될 그런 요건이 되는 여러 사안들이 있을 거니까 8.15 때는 정계 재개해서 대대적으로 사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와 비교해서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던데. 여론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게. 예, 혹시 관련해서 이제 동반 사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그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취임하고 한 번도 사면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사면은 아무래도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니까. 8.15?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그렇게 예상은 하신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 고문이시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어떤 갈등인 건지,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가 잘못한 거를 그냥 윤리위에서 묻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 국민의힘 이야기만 하면 진짜 답답한데, 진짜 한심한 사람들인데, 예. 지금 여당이라는 것이 집권하고 2달도 안 됐잖아요. 예. 지금 국정에 산적한 문제가 태산다찬이에요. 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대통령도 나토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님이 저렇게 한가하게 당내 대표 문제 갖고 저렇게 싸우고 할 그럴 계제가 아니죠. 사실 여당이라는 게 자기네들 직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게 처음에 저렇게 커지지 않을 문제인데, 그 간단한 정치적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대꾸하고 대로 받으면 말로 주고 자꾸 싸움 걸고 이러니까 저게 점점 커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좀 아끼고 좀 가슴 좀 넓고 누가 뭘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대표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인데 싫은 소리 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당이 이렇게 완전 엉망이죠.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윤리위를 소집한 게 문제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문제가 크고, 예. 본인이 처신을 잘했으면 윤리까지 가겠습니까? 해mer 똑똑히 한다든지 했으면. 그러면 저 문제도 사실상 내용을 이제 본인이 전부 부인하니까. 예. 진사를 우리들이 모르니까, 또 경찰 수사고 진행되고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단 윤리위를 소집해 놓으면 그거는 윤리위의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저게 시끄럽게 됐죠. 근데 그 문제 말고라도 배현진 최고위원이랄지 장제원 의원과의 갈등이랄지 뭔가 좀 갈등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의원들이 당사자들이 자질 문제고 정치적인 자질 문제고,
그게 뭐 정치적으로 사건화 될 것도 아니고, 예. 그 서로 입 다물고 조심하고 뭐 참고 지내면 그만인데, 정치하면서 그걸 남이 자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반대적 발언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정치 안 해야죠. 또 정치를 하더라도 큰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본인들의 자질 문제니까 그걸 뭐 정치적으로 비호할 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당의 갈등처럼 되어버리고 당이 전체적으로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 답답하죠. 지금 할 일이 대장 같은데 저러고 앉았으니까 저 당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주 한심한 거 아니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 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모종의 어떤 정치적 배후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시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치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여든 야든 항상 그런 정치적 음모론, 정치적 배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걸 만약에 젊은 분들이 그런 걸 제기한다면 진짜 정치를 잘못 배운 거고, 지금 이준석 문제를 갖고 정치적 배후가 있어서 덕볼 일이 당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준석 문제를 갖고 정치적 배후나 뭐 정치적 의도는 있다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갖는 사람들이 먼저 당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 그게 한심하잖아요. 당이 지금 여당 돼 갖고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할까, 국민을 어떻게 안정시킬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하나 문제 갖고 뭐 정치적 의도나 뭐 윤심이나 뭐나 이런 게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에 떠들어 사는 사람들이 자질 문제지 저끼리 하는 소리지. 그러면 단지 개인적인 어떤 자질의 문제고 뭔가 구도나 구조, 어떤 세력 간의 다툼이나 이런 거는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세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 저거 할 때는 뭐 저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됐다고 늘 생각하지만은, 예. 친이 친박 이거는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수장이 있으니까 그 세력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친이 세력, 친박 세력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다음 대통령 선거 5년이나 남았는데, 또 다음 총선 2년 남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세력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여당을 잘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세력이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장제원 의원이 뭐 주도한 의원총회에서 뭐 60여 명이 와서 거의 뭐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안철수도 갔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전 비대위원장도 뭐 연설을 했다. 뭐 이게 크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예. 저도 그걸 봤는데 그거는 정치적 세력화가 아니고, 예. 그냥 뭐 김종인 위원장도 오고 뭐 장제원 의원이 또 실세락하니까 뭐 초청하는 포럼이니까 사람들 와와 가기. 여당 의원들은 원래 그렇게 몰려다녀요. 그래요? 제가 있으면 다 몰려다니는데 그게 갖고 뭐 세력이라 볼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또 하루아침에 또 갈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그냥 뭐 포럼 하는데, 예. 장제원 의원이 포럼 하니까 또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도 딴 사람이 포럼을 내도 지금 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근데 그걸 갖고 그렇군요. 본인들도 세력화로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걸 만약에 세력화라고 생각하면 그건 헛꿈 꾸는 거지. 그 윤리위는 그러면 7일에 그냥 조사 결과대로 그냥 결정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윤리위는 어차피 저기 윤리위를, 내 생각은 처음부터 윤리위를 열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하고 윤리위를 열었잖아요. 그럼 윤리위를 열었으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규정대로 하고 그 규정에 이렇든 저렇든 규정에 따른 수밖에 없지 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한 2달 정도 돼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토 지금 계십니다만. 뭐 2달 됐는데, 예. 국정을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이르고. 예, 적어도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는 걸 봐야. 그렇지. 이 국정을 평가하지만 지금은 그냥 대통령 개인의 행보를 평가한다 이 정도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정에 큰 이슈를 놓고, 예. 뭐 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의 행보를 놓고 보면 상당히 탈권위적이고,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역대 대통령에게서 못 보던 노력이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평가를 할 만하고요. 예. 또 뭐 청와대를 과감하게 옮기고 뭐 광주 그 5.18 기념일에도 대거 내려가고 뭐 이런 그런 그 행동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거고 뭐 그건 사실이고 그러나 뭐 조그만 실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말의 실수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아직은 뭐 2달도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들은 앞으로 하면서 고쳐지겠죠. 그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예, 나토에 가서는 나토에 가서는 어떤 성과 어떤 거를 기대를 하세요? 저는 우선 이 정권이 해야 될 제일 큰 성과가 예. 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 빚을 많이 지게 만든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 공공기관 개혁, 그리고 대통령실에 또 각 총리실에 뭐 각 그 부서에 무슨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도 없고 돈만 쓰는 그 위원회를 전면 해체하고 다시 진짜 필요한 위원회만 만들고 위원회 전부 없애고 공공기관 저거 대대적으로 아주 개혁해야 됩니다. 인원도 개혁해야 되고 봉급도 개혁해야 되고 청사 이런 것도 개혁되고 해서 경제 그동안에 나라에 부담을 준 빚을 준 거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야죠. 이런 것들이 지난 정권에서 그 물려온 그런 좋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빚이 늘어가게 했던 것들은 국가빚이 늘어나게 했던 그 기관이나 그 당사자들에게 과감하게 그 빚을 청산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들어서면 택도 없이 돈 뿌려갖고 빚만 늘고 이러면 결국 국민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게 공기업 개혁이고, 그 다음 경제 개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난 정권이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뭐 잘못해놓은 거. 예. 뭐 숨기고 덮고 뭐 조작하고 이런 잘못해놓은 것들 중에 새로움을 찾아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법에 걸린 거 있잖아요. 이미 법에 걸려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꼽으세요? 그리고 많지 않습니까? 뭐 울산 선거도 있는 거고,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있는 거고,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미 걸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을 발굴하려고 뭐 하지 말고 옛날 문재인 정부처럼 뭐 청와대 캐비넷 뒤져갖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치 보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건화되어 있고 이미 검찰에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좀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시원하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김준일의 뉴스탐구 준비되어 있습니다.